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병원에 왔는데요. 병원에 온 이유는 내가 병원에 취재차 온 게 아니라 제 어깨가 지난달부터 또 갑자기 심해져서 이 어깨의 원인을 확실히 알고자 병원에 와서 지금 검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원인도 알고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치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날개병원의 이태영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네.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네네. 이진한 기자님께서 네네. 어떻게 어깨가 좀 고장이 나셨다는 얘기. 네네. 이쪽에 지금 네. 어깨가 계속 아파서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좀 물리치료는 받았는데 이게 계속 악화되니까 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개병원 어깨 또 전문가이십니다. 네. 일단 그 어깨 집착하려면 외투를 좀 벗으셔야 되니까 옷을 한번 좀 벗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이 잘 안 되네요. 어깨 아파하는 날 제일 처음에 제가 보는 게 네네. 외투 벗는 거. 그래요? 벌써 이게 이쪽은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다 벗으시고. 네네. 약간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네. 벗는 데서부터 확인이 되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 중요한 벗을 때부터 통증이 있는 게 바로 어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원장님, 네. 이 어깨에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목 디스크 문제도 마찬가지로 통증 있지 않습니까? 제일 흔하게 듣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네. 목 디스크가 있어도 어깨가 아플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의 구별은 일단 네네. 어깨에 원인이 있는 것은 어깨 움직일 때 벌써 굳어지고 아프면 이게 어깨 문제가 따로 있는 거죠. 목 디스크 외에. 올라갈 때 아프네요. 네네. 저쪽 팔 한번 만세해 보세요. 이건 잘 되는데. 일단 만세가 덜 되면 이건 어깨에 고장이 있는 거죠. 만세가 덜 되면 어깨에 네. 고장이 있다.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비튼다든지 이것도 아프고 그래서 네네. 몸의 자세가 틀어지죠.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또 열중셔가 안 돼요. 저쪽 팔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돼요. 자, 여기. 자, 비교 한번 해보시죠. 저쪽 한번 올려보시고. 이 차이가 확연하죠? 이게 어깨에 중요한 어깨 작품입니까? 네. 이거는 목 디스크가 별개로 어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 범위의 감소. 자, 그러면 어깨에도 수많은 앞쪽, 뒤쪽, 중간, 위아래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깨가 이제 여러 힘줄, 여기 붉은색이 힘줄들이에요. 어떻게요? 붉은색이 힘줄이에요. 여기 힘줄입니까? 네네. 이걸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그러죠. 이게 네네. 이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인데, 네네.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튼다든지 열중조 자세가 안 되는 이게 사실 제가 뒤로 있으면 그렇죠. 요쪽인데, 요렇게입니다. 딱 요렇게인데, 네. 주로 이제 아픈 부위가, 네네.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 어깨 힘줄은 뼈하고 뼈 사이에 이게 힘줄이 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윤활막이 있으니까 윤활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 윤활이 들대면서 마찰, 충돌된다고 해요. 충돌 증후군. 그럼 제가 지금 의심되는 진단이 시작은 그거죠. 충돌되면서 생기는 통증이다. 근데 네네. 충돌되면서 생기는 결과물로서 힘줄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깨가 굳어진다고 하는 동결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힘줄을 보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우리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힘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엑스레이. 이건 엑스레이죠. 네네. 엑스레이 이제 뼈를 보는데 아마 어디 외상이거나 다친 건 아니시니까 네네. 뼈는 정상일 텐데 이 힘줄이 어떤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진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MRI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엔 초음파를 한번 찍어 봤었거든요. 근데 초음파에서 아주 명확하게 검사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초음파는 사실은 이제 편하긴 하지만 약간 주관적인 검사고 간단하게 보기 위한 것이고 어떤 주사나 이런 치료의 가이드를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MRI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이제 아프신 지가 몇 달 되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 2, 3개월 이상 계속 아프면은 이때는 MRI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원인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님도
MRI를 이번에는 정확히 해서 한번 네.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으러 가시죠. 돈이 비싼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자, MRI, 엑스레이 같이 UV를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또 이태 원장님과 같이 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좀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엑스레이 하고요. 네네. MRI 네네. 검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네네. 뭐 골절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뼈의 구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이 어깨 힘줄은 뼈하고 뼈 사이, 이 구조물 사이에 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 이 기자님도 특이한 것은 이렇게 뼈에 이 힘줄이 지나가는 천정을 이루는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뼈인데요. 여기가 네네. 약간 밑으로 돌출돼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요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보통 네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네. 젊은 일반 사람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정도가 조금 더 돌출돼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높아져, 높아. 네, 퇴행성 변화. 네. 환자분들 이 단어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네. 퇴행성 변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나이가 퇴행성 들면 변화. 생기는. 네네. 그러면 여기 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는 효과. 그러면 힘줄이 계속 눌리겠네요. 그렇죠. 아까 미리 얘기 드렸지만 충돌, 네네. 마찰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쉽게 얘기하면 동맥경화 되듯이 네. 힘줄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현상. 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네네. MRI를 찍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MRI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완골두라고 하는 육뼈죠. 네. 위에 있는 게 아까 이 힘줄이 지나가는 천정을 이루는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요거. 네네. 요 밑으로 이렇게 까만 줄, 요 까만 게 힘줄이에요. 힘줄. 네, 요 힘줄들이 네네. 뭐 여기 모형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엮여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힘줄, 여기 힘줄이고 이제 네. 근육이 네네. 뼈에 붙기 위해서 얇아지고 이 단단한 구조물로 돼서 붙는 요 부위를 힘줄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힘줄은 근육하고 분리된 구조물이 아니에요. 근육이 얇아지면서 뼈에 붙는 구조, 요게 네네. 힘줄이라고 하는데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라는 거는 수축 가능한 구조물이죠.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 힘줄이 뼈를 당겨 올라가서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정상 MRI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정상 MRI는 이게 정상 네. MRI인데 저랑 비교를 네.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나요? 공간이 좀 많이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뼈가 이게 일단 힘줄이 전체적으로 까맣고 단단하게 네. 이 아웃 라인이 정확하게 보이면서 힘줄이 뼈에 잘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여기 위에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네네. 평평하죠. 여기 좀 밑으로 이렇게 좀 많이 쳐져 있고 네. 힘줄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그 이유가 이 뼈하고 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마찰 충돌돼서 힘줄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최종 진단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네. 진단명을 붙이자고 하면은 네네. 회전근개 힘줄이 염증이 있으면서 약해졌다. 그래서 회전근개 건염이라고 해요. 회전근개 근염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그런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런 주사 치료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운동 치료를 안내해드려서 스트레칭하고 근력강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네. 대개는 자가 치료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운동 치료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 참 통증 치료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노후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관절 속에 넣는 건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네. 뒤에서 관절 사이 간격에다 딱 찌르는데 이거 동그란 뭔가 보이죠? 네. 이게 관절 이 상완 볼트예요. 그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래요? 요 사이. 요게 상완골이고 요게 이 그걸 뭐라 그러냐 글레노이드라 그래가지고 관절와 관절와 이게 절구 해당하고 밑에가 절구통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거든요.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상완골도가 이렇게 요 커브 라인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여기 있고 여기는 절구통에 해당하는 관절면이죠. 요 사이에다가 주사 바늘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약물이 들어가는 게 쭉 보여요. 어우. 요게 이제 관절 속에다가 윤활유라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앞쪽에서 아까 뭐 얇아지고 약해진 힘줄에 나가시고 그건 약간 뒷짐 자세. 아픈 그대로 보시고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안 아파요, 실제로. 어깨는 이 일반적인 뭐 손이나 이런 데처럼 감각이 아주 예민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게 요 두툼한 요 한 층이 회전하는 게 힘줄이에요. 요 밑에가 상완 골이야. 아까 뼈에 여러 개 힘줄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힘줄을 일단 통과해서. 아니요, 힘줄을 통과하면 안 되고요. 힘줄 위에 이제 윤활막에다 넣는 거. 사이에. 이거 찔러서 넣으면은 이 힘줄 실질한 데는 아니에요. 되게 주사 맞고 힘줄이 약해지는 분들이 이 힘줄 속에 직접 넣어서 힘줄을 건드리면 안 좋아요. 힘줄 위에다가 넣어서 윤활될 수 있게 약물을 넣어주고 운동하는 걸로 해보래요. 요게 이제 상완 골두고 그 위에 힘줄이 붙어 있고. 요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새 부리처럼 이렇게 딱 접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위에다가 자. 아이고 무서워라. 주사 바늘도 들어가는 게 보여요. 주사 바늘이 보여요. 보인다. 여기 약물 들어가는 게 보여요. 신기하다. 쏙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하나도 안 아프네. 전문가라서 안 아프죠. 자. 이제 다 났어요. 약간 이게 뻐근한데 아직. 하루 이틀 좀 뻐근할 수 있는데, 한 4 정도 지나면 아픈 게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때 운동하라고 알려드립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약물 효과로 안 아픈 게 아니고, 약물은 재료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안 아프고 완성이 되려면 운동을 해서 완성하는 거죠.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한두 번 추가로 보통 3번까지 맞는데, 이제 이 기자님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맞고 운동만 잘 하셔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2번의 그 주사를 맞았는데요. 한 번은 공간을 확보하는 주사, 한 번은 힘줄을 강화시키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예전 영상 찍었을 때 무지 아팠는데 거의 통증이 없더라고요. 찌를 때 잠시 아픈 거 외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을 때 초음파를 보고 정확히 어떻게 놓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네네. 뭐 피부야 떨어지니까 아픈데 그 안쪽에 네네. 공간과 공간 사이에 관절을 펴주기 위해서 주사를 넣은 거고요. 네네. 거기는 지날 때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뼈도 안 건드리고 아프지 않겠죠. 그 다음에 힘줄에 맞는 주사도 힘줄 실질을 뚫는 게 아니고 아까 약화된 부위만 초음파로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다가 재료가 되는 인대 강화 주사 약물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걸 찌르거나 건드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지나는 통증 정도 말고는 주사 통증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주사를 그렇게 아파하시는 이 기자님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올 때 팔이 완전히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느낌? 네네. 결국에는 아까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나 강화되는 근력 강화 운동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칭 하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쭉 뻗는 거, 그 다음에 뭐 책상에서 쭉 뻗는 거,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환자분이 빨리 좋아지시는 게 아직 그 운동 범위가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죠. 어떻게